안녕하세요. 오늘 양시장 모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반등을 했죠. 그런데 저는 원래 오늘 유튜브 오픈 영상은 안 올리려고 했어요. 제가 바쁘기 때문이 아니고 오늘 세 종목 매매를 했는데 두 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종목이고 하나는 카나리아 바이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올릴까 하다가 겸사겸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 주변에 보면 본인이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그걸 일반화해서 매매 기법이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쉽게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상한가에 가고 조정을 줄 때 이 상한가의 중심선에서 매수하면 반등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우리 시장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게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실제는 몇 개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거래 대금에 따라서, 또 세력들이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 패턴화해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시나요? 여기서부터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 보시면 코오롱 글로벌은 중심선에 오기 전에 반등을 했고, 그리고 탑 머티리얼 역시 어제 상한가에 갔는데 중심선에 오기 전에 반등을 했고, 이글벳 같은 종목도 여기가 중심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반등 없이 끝났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간 히림을 보시면 이 종목은 9월 초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후에 이 중심선보다 훨씬 더 내려와서 21선에 올 때 반등을 했는데, 이 종목이 여기서 반등을 한 건 상한가 중심선에 왔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이슈가 있으니까 반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무조건 상한가 중심선에 오면 반등한다고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소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죠.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다만 저는 제가 매매를 많이 해본 종목으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최소 10번 이상 매매해본 종목이라면 다양한 상황에서 매매를 해봤고, 그리고 세력들의 운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니까 좀 패턴화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특정 종목의 경험적 패턴이자 기법인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매매한 이 카나리아 바이오를 설명을 드리면 하도 자주 말씀드려서 무슨 회사인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다 아시죠? 이 종목은 어제까지 투자 경고 종목이었다가 오늘 투자 주의 종목이 되는데, 만약 여기서 다시 상승하면 또다시 투자 경고 종목이 돼요. 그리고 오늘 빠지면 21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매매 대상으로 삼을 만한 종목이 아니죠. 그런데 저는 오늘 5,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 상한가의 중심선을 보고 매수하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종목을 최소 3만 주 정도 사서 스윙으로 가져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500원 이하에서는 계속 잡으려고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 종목을 그동안 최소한 50번은 넘게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제 기준대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물론 목표가 그렇다는 거지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이 종목이 아침에 마이너스 1%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저는 하락 3파쯤 확인하고 5,5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역시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길래 안 사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5,500원에 일단 3,000주만 먼저 매수대기를 걸어두고, 만약 체결이 되고 더 빠지면 계속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일단 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점에서 잘 잡았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사실 더 빠져서
5,000원 초반까지도 내려오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후에 더 내려오지는 않아서 추가 매수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스윙으로 가져갈 생각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오후 2시 넘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길래 안 팔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어제 종가인 6,000원에 1,000주만 미리 매도되기를 걸어두었는데 여기서 잘 체결이 되었고요. 이게 수익률이 8%가 넘는 거였어요. 급등주 쫓아다닌다고 해서 하루에 8% 수익을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멤버십 가족분들께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뉴스빨로 오르는 종목들 위험하게 쫓아다니지 말고 본인의 관심 종목을 저점에서 잡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후에 6,070원까지 올렸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렸다가 또 내리는 척 하다가 종가는 어제 종가인 6,000원에서 마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0주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매매한 걸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종목은 매매 대상으로 삼기 어렵죠. 하지만 저는 워낙 많이 매매해봐서 이 종목에 대한 저만의 타점과 매매 기법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말하는 경험적 패턴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동전주를 제외하고 4종목이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 중에서 히림만 말씀드릴게요. 히림 건축 설계 사무소로 시작해서 2000년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설계, 허가, 준공 관련 업무 대행과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죠. 사우디 투자부, 현대건설과 3자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이렇게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히림은 사우디에서 일어나는 각종 개발과 인프라, 민관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축 설계, 건설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하죠.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거래량 없이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지난달부터 네옴시티 관련해서 사우디 국부펀드의 방한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시세를 주고 이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번에 대통령의 사우디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면서 제2의 중동붐 기대감에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불을 뿜었는데요. 거래대금은 2,10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쉬지 않고 그대로 5일선을 타고 상한가 근처까지 올렸다가 살짝 내려와서 하루 종일 횡보하다가 오후 1시 넘어서 다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미 증시가 널뛰는 국채금리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널뛰기를 했는데 그래도 마무리는 괜찮았죠. 코스피는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했지만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아랫꼬리를 달고 2383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한때 낙폭을 키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역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784포인트로 마감했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앞에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게 그렇게 일반화된 기법으로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주식 투자만큼 쉬운 게 없을 텐데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실제 수익을 잘 내려면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몇 가지 매매 기법 배우고 몇 가지 검색식 가지고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을 파파라치처럼 악착같이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고 힘들고 귀찮으면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80%의 집단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될지 아니면 꽃길을 걷게 될지 그건 오직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는 걸 잘 아시는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